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3월 24일 날 봤던 고등학교 2학년 정문연합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에 해당하는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31번 지문 봅니다. 자, 첫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고, 자, 보기를 보니까, 자, 어휘 추론 문제죠. 헌트, 사냥, 법률, charity, 어떤 자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remedy, 치료, da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문장 보시죠.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자, 모든 음악적인 어떤 기관들, 단체라는 표현이죠. institution, 기관 내지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모든 음악적 단체들 중에서 가장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자, 존경할 만한 것인, 자, 동격 콤마로 나타내고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The Symphony Orchestra, 예, 교향악단을 얘기하는 거네요. 즉, 교향악단을 이렇게 다시 한번 교향악단을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음악적인 어떤 단체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교향악단조차도 이분이라는 표현까지 해서요. 그죠? 자, 교향악단조차도 carries inside its DNA the legacy of the blank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니고 다닌다, carries 그런 표현이 되겠고 inside its DNA 자신의 어떤 그것의 DNA 안쪽에 뭐를 지니고 다니냐 하면 빈칸의 어떤 유산을 지니고 다니더라. 자, 계속 문장 보죠. 아래쪽에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이. 자, the various instruments in the orchestra에 있는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can be traced back. 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러한 원시적인 primitive origin, 원시적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자, 그들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악기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were made either 자, either 저 뒤에 O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초기의 형태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A에 해당하는 거는 were made either from the animal. 그죠?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물 전체를 이용한 건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혼, 동물의 어떤 뿔입니다. 그 다음에 hide, 가죽, gut, 이제 안에 있는 내장을 얘기하죠. bone, 뼈다구, 예, 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자, the weapons, 무기들이네요. 예, employed in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자, 그리고 stick, bow 같은 예를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ring under control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제압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뭐 막대기나 활과 같은 그런 동물을 제압하는데 활용되었던 그런 이제 무기들로 만들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거다. 자, 그죠? 초기 악기 형태는 이런 동물의 뼈나 뿔 같은 걸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애니멀이 A, 다음에 the weapon이 B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are we wrong? Are we wrong to hear this history in the music itself? 자, 문장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 우리가 잘못된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o hear 하고 나오는 거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인데 조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건으로.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in the music itself, 음악 그 자체에서 이런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장 계속 가기 전에 한번 정답을 유추해 보면 어때요? 악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악기의 기원, 프리미티브한 오리진, 원시적인 그 기원이라고 했고 만들어진 게 이제 어떤 동물의 뿔이라든가 뼈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동물을 진압할 때 쓰는 웨폰,
무기로 만들어졌답니다. 즉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말은 그렇죠. 헌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빈칸에는 헌트가 들어가면서 음악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그 교향 악단조차도 그 DNA 안에는 어떤 내부적인 성격 안에는 뭐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 사냥의 유산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나오면 이 지금 디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러한 어떤 사냥의 역사, 원시인들의 사냥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악 그 자체에서 이런 사냥의 역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냐, 틀린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 자체에서 어떤 이런 사냥의 역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냐.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동격 콤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1번 인, 그 다음에 인이 동격으로 이어져서 두 번째 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음악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the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ry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뮤직이라는 걸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formidable, 우리 밑에 나와 있는데 강력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강력한 공격성과 awe-inspiring, 어떤 경외감을 자아내는 그런 assertiveness, 당당함이라는 거죠. 자, 뭐에? 그런 monumental, 기념할 만한 교향곡입니다. 그죠? 기념할 만한 교향곡의 어떤 공격성과 당당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 교향곡이 또 어떤 교향곡이냐면 주격관계사절로 수식을 해줍니다. that remain, 남아있는 거네요. 이형식 자동사로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보호로 핵심적인 레퍼토리를 보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세계의 리딩, 선도적인 주된 그런 오케스트라들의 핵심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교향곡의 공격성이라든가, 예, 강력한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당당함이라고 지금 뮤직 그 자체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교향악을 들을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듣게 되면은 어떤 잔잔한 피아노곡도 있겠지만 그런 곡 말고 뭐 팀판이라든가 심벌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쿵쿵쿵쿵 울리면서 하는 이제 웅장한 그런 곡들이 있죠. 예, 그런 곡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개선 행진곡 뭐 이런 표현 이런 행진곡풍의 그런 그 저기 교향곡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예, 잔잔함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격성과 위풍당당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곡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에서 이런 그 사냥의 역사를 지금 This History 이런 사냥의 역사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listening to Beethoven, Brahms, Mahler, 브로크너, 베를리오즈,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의 이제 어떤 곡을 리스닝, 분사구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분사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I can easily summon up images of bands of men. 자, 나는 쉽게 summon up,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예, 뭐뭇을 떠올리다, summon up. 자, 어떤 이미지?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Starting to chase animals. 자,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of 때문에 ing 동명사라고 봐도 되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bands of men 이렇게 줘도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해석은 똑같이 되니까요. 자,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맨을 수식하는 스타팅을
ing 분사로, 능동 분사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가 쉽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동물을 쫓기 시작하는데 뭐를 사용해서요? using 사운드. 예, 소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동물을 이제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운드를 뭐로써? as a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어떤 지배력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다시 말하면 an expression of the will.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predatory power. 좀 포식자 같은 그런 어떤 좀 강력한 이런 얘기거든요. predatory. 공격적이고 강력한 그런 포식자 같은 파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죠? 뭐 맹수 같은 그런 이제 상대를 봤을 때 저 맹수를 제압해야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같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위의 제목은요, 지금 The Legacy of Hunting. 자, 사냥의 유산입니다. Remaining in the Music. 그죠? 네, 음악에 남아있는 사냥의 유산. 자, 그래서 교향악단의 원시적인 사냥 DNA가 있더라. 그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빈칸으로 나왔던 거고, 교향악단의 원시적인 어떤 사냥 DNA.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초기의 악기 형태가 동물의 뼈나 뿔 또는 사냥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사냥 DNA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필자는 교향악을 들으면서 소리를 사용해서 사냥하는 장면을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곧 공격적인 힘, 맹수와 같은 그런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사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또 연상이 됐던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우리 지문으로 좀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보죠. 이 지문에서는 지금 빈칸이 들어있는 이 첫 문장이 물론 당연히 탑픽이 됩니다. 이 문장이 탑픽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빈칸으로 나왔던 이 헌트 사냥이라는 이 빈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저 사냥이라는 우리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사용할 수 있었던 힌트가 됐던 말이 어떤 애니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니멀을 제압하는 웨펀이라든가 자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결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무리를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무리? 예, 동물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 예, 전형적인 뭐 헌팅의 모습인 거죠. 그죠? 헌팅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니까 예, 정답과 뭐 직결될 수 있었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32번 지문 가보도록 하죠. 32번 지문 보시죠. 32번 빈칸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서 지금 주어를 빈칸으로 주고 있는데 자, 빈칸 문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주어가 set us up for lear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set up, 준비시키다. 주어가 학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답니다. By directing attention, providing stimulation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s, and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이렇게 있네요. 자,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함으로써요? 지금 세 가지 보여줍니다. 그죠? by ing가 처음에 directing 함으로써 그 다음 providing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eeding 한답니다. 첫 번째 여기 이 direct 한다는 얘기는 이제 attention,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attract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roviding stimulation, 자극을 제공한다고 그러죠. to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자, 뭐에 대한 자극이에요? 인식적인 체계, 인식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자극이랍니다. 인식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자극.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기심 많고 어떤 탐구적인 그런 행동을 feeding, 여기서 이제 충족시킨다, satisfying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행동을 충족시키는, 충족시킴으로써 이 세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를 학습을 위해 준비를 시켜 놓는답니다. 주어가. 자, 그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렇게 우리를 학습을 위해 준비를 시켜느냐. 자, 2번은 memorization of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기억이 그런 거냐. 3번은 라이벌과의 어떤 경쟁이 그런 거냐. 4번은요, preference for novelty, novelty, 새로움,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우리를 학습하도록 준비시키는 거냐. 다섯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습하도록 준비되는 거냐.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brains have evolved, 자,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자, 우리의 뇌는 진화되어 왔답니다. 뭐 하도록?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되어 왔대요. 왜냐하면 basic survival, 기본적인 어떤 생존이 depends on the ability, 투부정사하는 능력에 기본적인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면 to perceive causes. 자, 우선 원인을 perceive, 인식하고, 그 다음에 to 빠져 있는 거죠. to predict, 자, to predict effects. 그래서 그죠? 결과를 또 예측하고, 원인을 인식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기억을 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뇌가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어떤 이 글에서 내주는 커다란 명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계속 보죠. If the brain predicts one event and experiences another. 네. 자, 만약 뇌가 어떠한 사건을 예측을 하고요.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험을 하는 거는 another event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예측한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이벤트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the unusualness, 그 특이함이 will be especially interesting. 예, 특히 좀 흥미롭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will be encoded accordingly, 그에 따라 적절하게 라는 표현이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암호화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 암호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은 뭐하고 같이 보면 돼요? 저 remember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억될 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이함이 좀 더 적절하게 기억이 될 거다. 자, neurologist and classroom teacher Judith Wallace. 자, 신경학자이자 학교 선생님인 이 주디스 윌러스라는 사람이 has claimed that 이하라고 주장해 왔답니다. 자, 뭐라고 주장해 왔냐면 surprise in the classroom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자, 이 surprise가 지금 대절의 주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교실에서의 어떤 서프라이즈, 놀라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죠? 뭐의 방법이요? of teaching,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자, with a in mind. 무엇을 염두에 두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with mind.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니까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요? 놀라움이라는 게. 자, if students,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If student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 만약 학생들이 어떤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그죠? 자, 뭐를 거쳐서요? 어떤 via demonstrations,
어떤 시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어떤 시연이나 입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자, 또는 뭐를 통해서요? or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ir teachers or peers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어떤 예기치 못했던 그런 열정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시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면 그 아이들은 will be much more likely to 훨씬 더 투부정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가능성? To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그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어떤 정보죠? 어떤 그 경험, 새로운 경험 뒤에 따라 나오게 될 이제 정보인 거죠. 그죠? 뒤이어 따라 나오는 그 정보에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죠? 자, Willis has written that. 자, 이 사람이 또 that 이하라고 써왔는데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까지가 지금 대절에 동명사구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실에서 어떤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allows students, 오형식 동사를 쓰고 있죠. 학생들이 뭐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To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네,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교실에서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능동적인 발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새로운 정보와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답니다. Moving it beyond the working memory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자, 이제 분사구문으로 나오는데요. 그죠? 분사구문 처리하면 되겠는데 이 분사구문은 어떤 결과를 결과에서 어떤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하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무빙을 다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nd it and 뭐 this라고 해볼까요? 자, and this moves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 이렇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죠? 또는 이제 이거를 줄여서 한 단어로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요. 그죠? which moves it beyond 해서 나타내는 어떤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moving,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이 나타내는 것 조금 이따 얘기해 보죠. 그것을 지금 beyond working memory 너머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프론탈 로베에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대뇌의 전두엽에서 처리되어지도록 워킹 메모리 넘어서 그것을 이동시킨대요. 자,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앞에 있는 이 new inform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new information이 it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 새로운 정보를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전두엽하고 워킹 메모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워킹 메모리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뭐 작동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억해뒀다가 기억해뒀던 어떤 그 요소를 그냥 끄집어내는 그냥 그 작업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두엽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뒤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두엽을 지금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전두엽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 전두엽이 which is devoted to 어디에 전념한답니다. 그죠?
자, 뭐에 전념하냐면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자, 인지 기능이죠. 자, 그것도 근데 Advanced, 발전된 그런 고도의 그런 인지 기능에 전념을 하는 그런 뇌의 부위가 바로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두엽에서 이런 전두엽에서 자, 처리되기 위해서 뭐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쓰자면 it이에요. 이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처리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억을 끄집어내는 기능만 했었던 그 워킹 메모리에서 이 전두엽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워킹 메모리를 비욘드 넘어서 예,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그런 그 전두엽이 이제 그렇게 고도의 인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하나 외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영어 단어가 워킹 메모리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단순한 단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워킹 메모리에서 그 단어를 기억해 놨던 단어를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외웠던 단어와 그 이전에 외웠던 단어와 지금 얼마 전에 외웠던 단어를 이렇게 막 같이 섞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구나 프레이즈나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 예, 뭐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좀 이렇게 능동적인 발견을 하게끔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런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를 해주면 예,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정보를 서로 그 새로 발견하는 정보와 상호작용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한 워킹 메모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두엽 쪽으로 그 정보를 넘겨가지고 더 활발하게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인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쭉 보면은 지금 결국 우리가 학습하도록 그죠?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는 결국 뭐죠? 학습 준비시키는 거는 예, 뭔가 이제 새로움, 그죠? 새로움이었던 거예요. 음, 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죠?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unusualness, 특이함이라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나타나는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그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오래도록 기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능동적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끔 하면은 자기네들이 찾은 그런 이 새로운 정보하고 상호작용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단순 기억이 아니라 어, 전두엽 쪽으로 정보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그런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새로움이 시작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프리퍼러스 포 노벨티 이 4번을 정답을 해서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어, 우리를 학습할 수 있게끔 준비시킨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정리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잘 보죠. 자,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ovelty gets us ready for. 자, get ready for 무엇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학습을 위해 준비를 시키는 뭐가 새로움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정리된 거는 지금 보시면 뇌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진화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커다란 음, 어떤 타픽이라고 봐도 좋죠. 그죠? 뇌가 이렇게 진화가 된 거고 이런 타픽을 지금 초반에 명제로 딱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끌어내는 글의 어떤 요지가 되는 부분은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우리 학습을 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라는 이 말을 이제 요지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음,
우리 지문에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처음에 명제로 줬던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을 잘 기억한다, 기억하게끔 진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 빈칸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하나의 토픽이고, 다음에 명제로 지문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한 명제로 던진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요지를 나타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습을 이제 우리에게 학습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by directing attention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첫 번째, by directing attention. 관심을 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1번과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해 놓고, 요 1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죠. 파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 unusualness라든가, 이런 독특함이라든가, 아니면 surprise. 자,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이제 뭐예요? 특이하고 놀라운 거니까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directing attention 적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학습하게끔 준비시키는 과정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providing stimulation이었습니다. 그죠? 자극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어떤 뭐 인식체계 발달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자, 그거에 대한 어떤 표시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같이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능동적인 발견을 하도록 장려하는 거죠.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두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providing stimulation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주는 부분, 마지막으로 주는 얘기가 세 번째가 feeding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주고 있죠. 여기를 아까 번호 안 썼는데요. 2번,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서 어떤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행동을 feeding, 충족시킨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디로 보면 될까요? 새로운 정보와 이제 상호작용하게 하는 거고요. 그죠? 여기 to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상호작용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 어디로 to be processed in frontal lobe로 가는 겁니다. 그죠? 좀 더 고도의 그런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두엽 쪽으로 그 새로운 정보를 이동시켜 가지고 그런 고도의 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번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자,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또 선으로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1번에 관련된 표현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렇게 providing stimulation, 새로운 경험에 노출시킨다든가, 어떤 능동적인 발견을 장려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행동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전두엽에서 이 부분이요.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 전두엽 쪽으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이런 각각 두세 가지 정도의 표현들이 지금 마지막 요지 부분에서 1. Directing attention, providing stimulation,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좀 잘 정리를 해보면은 좀 약간 그냥 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좀 읽어보면은 크게 좀 다가올 수 있고 지문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잘 참고해서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33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지문 보도록 하죠. 33번은 첫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심리학적 연구가 that 이하를 보여줘 왔는데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뭐를 한다는 거죠. 자,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자주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뭘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그에 대한 예시로 지금 imagine 뭘 상상해봐라 라고 해서 그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예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문 보도록 하시죠. Imagine, 상상해봐라. 상상해보자. You are cooking up a special dinner. 자, 어떤 특별한 디너, 저녁을 이제 친구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자, you are great to cook.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요리사인데 여러분의 친구는 is a wine expert. 와인 전문가랍니다. 자, 동격한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an amateur sommelier. 뭐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아마추어 소믈리어 어떤 그 와인 감별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추어 와인 감별사 정도라고 얘기 들을 만큼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와인에 대해서는 친구가. 자, 근데 이제 a neighbor drops by. 한 이웃이 들리네요. 집에. 이웃이 들려가지고 starts telling you both.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친구 두 명에게 지금 about the terrific new wines. 아주 테러블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뭐 이런 얘기죠.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인이 being sold at the liquor stores. 자, 주류점에서 팔고 있고, just down the street. 이제 거리를 따라 내려가서 있는 주류점에서 being sold, 지금 판매 중인 그런 기가 막히게 좋은 와인에 대해서 지금 당신과 당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there are many new wines. 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so there's a lot to remember. 그죠? 기억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a lot이 지금 부정대명사로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s to buy? 자,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느냐, 열심히 노력을 하겠느냐, 뭐 하기 위해서? what 이하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 what이 뭐죠? 네이버가 이웃이 말해야 되는 것. 지금 say의 목적어로 what이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뭐에 관해서요? about which wines. which는 형용사로 썼네요. 어느 와인을 to buy, 사야 되는지. 자, which wines to buy. 지금 요 역시 명사절도 원래는 이제 to buy 하고 요 지금 투부정사로 이렇게 축약된 부분은 뭐 you should buy 라고 하는 요 정도의 어떤 절 부분이 투부정사로 이렇게 지금 축약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와인을 사야 되는지에 관해서 네이버가
이웃이 얘기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why bother when the information would be better retained by the expert sitting next to you?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은 네 친구 두고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기억을 해야 되냐. 근데 이 얘기죠. 자, 지금 why bother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Why do you b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Why do you bother? 그 다음에 to remember. to remember 뭐 the information이라고 할까요? 이웃이 말하는 정보요. 그죠? 이런 말 정도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bother 투부정사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여기 to remember 대신에 remembering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동명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일부러 귀찮게 굳이 ing 하다 또는 투부정사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왜 너가 귀찮게 일부러 그렇게 기억하려고 기억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보가 어떨 때 would be better retained 더 잘 where의 비교급으로 쓴 거죠. 그죠? where의 비교급으로 쓴 거고 동사가 would be retained 이렇게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 정보가 더 잘 보유가 돼 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와인 전문가 즉 친구에 의해서 그 정보가 더 잘 간직이 되고 있을 때 뭐하러 너가 그렇게 그 정보를 기억하려고 귀찮게 애를 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친구가 더 잘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더 잘 알고 간직하고 있는데 기억한다기보다 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전문가니까.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f your friend wasn't around. 만약에 너희 친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친구가 wasn't around 주변에 없다면 you might try harder. 여러분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가정법 과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이요.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 문장을 쓸 때 가정법 과거에서 특히 if절, 주어, 그 다음에 여기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를 써야 된다면 우리가 보통 were를 쓴다. 주어에 관계없이 were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배웁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회화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were 대신에 그냥 이렇게 wasn't로 쓰는 경우가 흔하고 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 딱히 이렇게 틀렸다라고 많이 안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어떤 포멀한 교육에서는 were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나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진 않습니다. 예.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틀리진 않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주절 동사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현재형 동사 원형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건절이나 시간 부사절에 미래를 쓰지 않는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미래형을 쓰면 틀린다. 예, 우리 이것도 포멀한 경우죠. 하지만 미래형을 쓴다고 한들 크게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provide 같은 동사 있죠. 예를 들면 provide. 이런 동사가 사형식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형식으로 절대 쓰지 않고 삼형식으로 쓰는 동사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형태로 쓰는 거다. 바뀌면 B, for, it, A 이런 형태로 쓰는 거다. A에게 B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죠? 꼭 이런 걸로만 쓰는 거다. 이런 형태로만 써야 된다. 하지만 provide를 사형식으로도 실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뭐 언제든가는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도 이 provide 자체를 그렇게 사형식 문장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1학년인지 2학년 모의고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 나왔다, 감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가 분분했었는데 예, 그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써도 어, 무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 포멀한 교육을 문법 교육을 이제 지향을 하다 보니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물론 이 부분을 문법으로 이렇게 어,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딱 배운다면 예, 그걸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만든 물론 잘못된 거죠. 어, 하지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충분히 감수를 거쳐서 나온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예,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지문 보죠. After all, 어쨌든, 예, 어찌됐건, it would be good to know what a good wine would be for the evening's festivity. 자, 우리 이 festiv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만찬, 축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만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찬. 자, 그리고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 know부터가 이제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what 이하를 아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what 이하를 아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what a good wine 해가지고 마치 무슨 예, 감탄문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what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good wine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would be 동사가 될 거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요. 그죠? 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요만큼의 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래서 좋은 와인이 would be what, 뭐가 될 건지를 아는 거죠. 물론 이 절 자체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뭐를 위해서요? 저녁의 그 만찬을 위해서, 그죠? 저녁 만찬을 위해서 좋은 와인이 뭐가 될 거냐, 어떤 게 좋은 와인이 될 거냐라는 걸 아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일일 거다. 자, 그러나 your friend, the wine expert인 와인 전문가인 여러분의 그 친구는, 당신의 친구는 is likely to remember the information을 without even trying. 뭐 그렇게 심하게 노력하지 않고도 예, 노력하지 않고도 그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봤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를 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자,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Divide up cognitive labor. 자, 인지 노동이네요. cognitive labor, 인지 노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지적인 노동을, 인지 노동을 즉 이렇게 예, 굳이 내 머리에 어떤 그 내 머리에 모든 걸 예, 다 꾹꾹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인지 노동을 divide up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인지 노동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업하는 거죠. 인지적인 노동을. 음. 그러니까 친구 와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 와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냥 이웃이 와서 하는 얘기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인 전문가한테 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아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뭐 다 뭐 맞는 얘기야?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좀 기억이 안 나거나 부족한 부분은 친구한테 더 보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아,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보죠. 자, Natural Division of Cognitive Lab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인지 노동의 자연스러운 디비전 분화, 예, 무의식적인 인지 노동 분화를 한다라고 지금 처음에 나와줘 그런 이제 커다란 주제가 나왔고 그 예시로 와인 전문가 친구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지 노동을 구분한다, 좀 분리한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문에서도 보면은
예, 여기 가장 첫 부분이요. 그죠? 빈칸이 나와 있는 이 첫 부분을 타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34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지문입니다. 34번 지문은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예,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자, even companies that sell physical products to make a profit. 자, 어떤 그 물리적인 제품을 파는 컴퍼니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ke profit,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그러니까 뭐 서비스 제품이 아니고, 그죠? 그런 물리적인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are forced by their board and investor. 자, 그들의 어떤 보드,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강요를 받는다는 겁니다. be forced,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이 force 동사를 오형식으로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강요하다. 그거의 수동태 형태가 쓰여진 거고 중간에 강요하는 주체가 이렇게 전치사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하라고 강요를 받냐 하면 두 가지네요. 지금 보면 to reconsider 하라고 그 다음에 and 뒤에 to collect 하라고 강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강요받아요? 그들의 underlying motives, 예,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모티브를 한번 제고해 보라고 강요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그런 데이터를 모으라고 누구로부터? from consumers, 예, 고객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라고 강요를 받는답니다. 자, 슈퍼마켓이 no longer make all their money. 자, 슈퍼마켓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돈을 벌지 않는데요. 뭐 하면서? selling their produce and manufactured goods. 자, 이 produce는 명사로 쓰면 이제 농산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산물들과 그들의 농산물과 그 다음에 제조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예, 제품들, 상품들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래요. 이제 더 이상. 자, 슈퍼마켓들을 give you, 여러분에게 로열티 카드를 준답니다. 자, with which 그 로열티 카드가 이제 선행사가 될 텐데요. 그 로열티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track your purchasing behavior precisely. 자, 여러분들의 구매 행위를 정확하게 track, 추적한다는 거죠. 그런 구매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예, 그런 로열티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적립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이 sell this purchasing behavior. 자, 이 구매 행위를 판답니다. 어디에? 마케팅 어널리틱 컴퍼니에서. 예, 마케팅 분석 회사에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케팅 분석 회사들이 예, perform machine learning procedure. 자, 기계 학습 절차라는 거를 예, 시행한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받은 그 저기 구매 행위 데이터를 가지고 예, 이런 기계 학습 절차라는 거를 시행한대요. 자, 뭐 하면서? slicing the data in new ways. 자,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슬라이싱, 쪼개가면서. 그래가지고는 자, resell behavioral data back. 자, 그 행동 데이터를 다시 되판답니다. 누구한테? to product manufacturers. 자, 프로덕트 매뉴팩처러니까 제품 제조업체에 다시 그걸 또 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슈퍼가 슈퍼에서 지금 어디로? 마케팅 분석회사로, 그죠? 마케팅 분석회사로 가는 거고, 이 마케팅 분석회사가 또 기계 학습 절차라는 걸 돌려가지고 지금 제조업체로 가는 겁니다. 제조업체에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를? 다 지금 뭐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고객의 구매 행위를 고객의 구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금 예, 단계별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고객의 구매 행위 정보가 고객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케팅 분석회사로, 그 다음엔 제조업체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자,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become currencies of value in a capitalist system까지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뭐 기계학습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가 될 때, 어떤 그 통화 가치가 될 때, currency of value. 네, currency가 이제 통화잖아요, 돈. 그죠? 통화 가치가 될 때, then 그렇게 되면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tendency, 성향이 is to maximize its ability. 자, 자신의, 즉 그 회사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되는 거네요. 자, 어떤 능력? To conduct surveillance on its own customers. 자, 자신의 고객에 대한 surveillance, 감시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감시 행위에 대한 능력을, 감시를 행하는, 그 회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고객을 감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The customers are themselves the new value creation device. 고객 그 자체가, 예, 강조용법으로 쓴 거죠. 고객들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창출의 디바이스, 장치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품목에 관심을 갖고 구매 행위를 하는지, 뭐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석이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ustomer information itself becomes money. 그죠? 자, 고객 정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자, 최대한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라고 요구받는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고객 정보. 이제 그래야, 그게 곧 돈이니까요. 그죠? 나중에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예시처럼 나온 얘기가 지금 소매업체, 즉 슈퍼마켓에서 구매 행위를 추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추적한 구매 행위를 마케팅 분석 업체에다가, 예, 마케팅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좋겠죠? 마케팅 분석 업체에다가 그 맡겨서 그걸 팔아가지고 구매 행위를 이 마케팅 분석 업체는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분석된 정보를 제조업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입을 하네요, 결국. 그죠? 그래가지고, 예, 여기 아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마케팅 인사이트. 어떤 마케팅을 위한 통찰력, 어떤 정보로서, 어, 통찰력 있는 마케팅을 위한 그런 정보로, 어, 이 마케팅 분석 업체에서 그 정보를 이제 제조업체가 구입한다는 거죠. 마케팅을 결국은 잘 해보려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구매 정보 자체가, 지금 이런 구매 정보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구매 정보 자체가 이제 가치를 창출하게 되니까, 고객의 구매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제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성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자, 맨 마지막에 얘기한 이 부분이요. 맨 마지막 문장,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하고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글의 거의 뭐 타픽이 되겠네요. 빈칸 부분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예, 타픽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타픽 부분에서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예, 물론 빈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빈칸을 옮긴다면, 글쎄요, 이 데이터하고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제 통화 가치가 된다는 거죠. 통화 가치가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빈칸을 여기로 오히려 바꿔서 회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to 부정사 to conduct surveillance on its own customer. 그죠? 예. 자신의 어떤 고객을 더 감시하려는 행위를 강화시키는 그런 성향을 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객 정보가 곧 돈이 되고 그래야 이제 더 이제 수익 창출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겠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한번 요번에 지금 특히 앞에 32번이라든가 뭐 이런 지문들은 좀 내용이 어려웠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